안녕하세요, 몽몽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실을 위해서는 시간별로 할 일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시간에는 인사하고 손소독하고 과제나 가통 제출한 다음 교과서를 준비하고 독서를 한다, 이런 식이죠. 학급 규칙이 같이 놀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처럼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전반적인 사항이라면 학급 일과는 그 시간에 할 일을 차례대로 정해두는 생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반을 만들기 위해 교실의 학급 일과는 꼭 필요한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얘네는 고학년인데 줄도 잘 못 서네. 아니, 아침에 오면 가정통신문을 내야지, 꼭 내라고 해야만 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싶어졌고, 마침 학급 긍정훈육법에 학급 일과라는 것이 나와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아침 시간부터 집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지 생각해 봤어요. 아침 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교과 수업 시간, 하교 시간, 다른 교실로 이동할 때, 선생님 안 계실 때까지 다양한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절차를 정해두고 싶은 시간을 칠판에 적습니다. 저학년이라면 4가지 정도, 고학년이라면 8가지 정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2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가 제시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교사가 정해줘도 돼요. 특히 1학년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과 각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째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할 일에 관심을 갖고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1학년도 2학기부터는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만일 학생들과 함께 결정한다면 모든 별로 종이를 주고 각 시간에 할 일을 적어보게 합니다.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지, 점심시간에 아침시간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자. 야, 좀 적겠어.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아이들은 모든 자리에서 발표하고 제가 컴퓨터로 정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침 시간이라고 한다면 1모듬부터 발표를 시작하고 2모듬부터 마지막 모듬까지는 중복되지 않은 것만 발표합니다. 점심시간이라면 2모듬부터 발표를 시작해서 그 다음 모듬부터는 마찬가지로 중복되지 않은 것만 발표를 합니다. 회계시, 독서하기, 인사하고 선생님 친구들. 2모듬은 1모듬에서 안 나온 것만 얘기해주세요. 이때 저는 파워포인트로 아이들이 발표한 것을 다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듬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 항목당 내용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은 오히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덜어낼 것은 덜고 묶을 것은 묶어서 항목당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할 일에도 순서가 있죠.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정렬합니다.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손소독을 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교과서와 수업을 준비한 후 독서를 하는 것이죠. 점심시간에는 체온 측정을 한 후 손 씻고 줄을 섭니다. 이동할 때는 간격을 유지하고 식사 중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일과 중에 4번과 5번은 순서라기보다는 그때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서에 관계없이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한 항목당 5가지를 넘어가면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왔네요. 정한 것을 역할극으로 실제 연습해 봅니다. 만일 아침 시간이라면 모두 다 가방을 메고 복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오면 제가 칠판에 순서를 짚으면서 안내하고 아이들은 그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잠시 교실 밖을 나가고 아이들은 정한 순서에 맞게
책을 꺼내고 조용히 독서를 하는 연습을 합니다. 어떤가요?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니 정한 약속들이 잘 지켜집니다. 또 역할극을 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가정통신문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라든지, 선생님, 번호대로 내나요? 남녀 따로 내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역할극은 절차를 정교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일 줄 서는 것을 역할극으로 연습한다면 복도에 줄을 서서 직접 이동을 해봅니다. 그런데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화내지 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점이 잘 되지 않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잘 되다가 지나면 또 안 되기도 해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연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 잘하게 되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진 점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1분 걸렸는데 이번에는 10초 정도 빨라졌어요. 친구들이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잘된 점에 초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잘할 거예요. 자, 뒤로 가서 줄 서주세요. 자, 조용하게 잘 되었습니까?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친구들이 집중해 줬습니다. 안전하게 잘 되었습니까? 네. 아무도 불편하거나 다치는 사람도 없었고요. 앞에 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잘 되었습니까? 네. 보니까 10초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줘서 고맙습니다. 학급 일과를 만드는 것이 너무 사소해 보여서 저학년이나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실 수도 있지만 6학년도 똑같습니다. 기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가르쳐 보시길 바랍니다.